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화장실에 가나요? 아니면 세수부터 하나요? 지금 말씀드릴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 진실을 모르면 여러분의 콩팥이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줄어들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내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아침 당연하게 하는 4가지 습관이 콩팥 기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습관들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75세 박정남 할머니는 50년간 같은 아침 루틴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도 안 남아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30%가 만성 콩팥병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90% 이상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게 더욱 무서운 현실입니다. 콩팥은 기능이 8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아침 습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과 관련된 것인데 99%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수와 샤워에 관한 것으로 이것만 바꿔도 콩팥 나이가 10년 젊어집니다. 세 번째는 아침 운동에 숨겨진 함정이고 네 번째는 약 복용 타이밍의 치명적 실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10년 후 여러분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미리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콩팥을 지킬 수 있는 생명 같은 정보를 위해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콩팥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은 바로 소변 참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귀찮다는 이유로 소변을 참고 다른 일부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72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소변이 마려워도 먼저 운동부터 하고 신문을 읽고 나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루틴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콩팥의 결석이 무려 7개나 박혀 있었고 그중 가장 큰 것은 메추리알 크기였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고 입원 기간만 3주였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로 8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소변을 참으면 콩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면 역류가 시작됩니다. 본래 소변은 콩팥에서 방광으로 한 방향으로만 흘러야 되는데 방광이 가득 차는 압력 때문에 거꾸로 콩팥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콩팥 속으로 들어간 소변에는 각종 독소와 세균이 들어있습니다. 깨끗해야 할 콩팥 조직이 오염된 소변에 직접 노출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콩팥에 염증이 생기고 서서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압력 손상입니다. 68세 이순옥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자들 아침밥을 차리느라 바빠서 소변을 2시간씩 참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방광에서 콩팥으로 이어지는 요관이 늘어나면서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소변을 오래 참으면 콩팥 내부 압력이 정상의 5배까지 올라갑니다. 이 높은 압력이 콩팥 속 100만 개의 미세한 필터들을 하나씩 터뜨립니다. 한번 터진 필터는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필터가 줄어들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밤새 농축된 아침 첫 소변을 참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8시간 동안 몸에서 나온 모든 독소가 농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콩팥 안에 오래 가둬두는 셈입니다. 농축된 독소들이 콩팥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염증과 손상을 일으킵니다. 70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골프 연습을 하느라 소변을 참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에서 단백질이 새고 있었습니다. 콩팥의 필터가 망가져서 소중한 단백질을 지키지 못하고 소변으로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74세 조영희 할머니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기 전에 소변을 참고 집안일을 먼저 해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까지 참는 일이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열과 오한이 찾아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급성 신신염이었습니다.
소변 역류로 인한 세균 감염이 콩팥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만성적인 소변 참기가 콩팥 모양까지 바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66세 정만호 할아버지는 20년간 아침마다 소변을 참는 습관 때문에 콩팥이 정상보다 30%나 커져 있었습니다. 웅신 부어있는 상태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커진 콩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소변을 참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화장실 가기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하루 종일 열심히 만든 소변을 빨리 내보내주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잠깐만요. 더 많은 건강 정보와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을 가입해 주세요. 두 번째 콩팥을 파괴하는 아침 습관은 바로 찬물로 세수하고 찬물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지지는데 이게 콩팥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69세 최동근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40년간 매일 아침 찬물 세수와 찬물 샤워를 해왔습니다. 정신도 맑아지고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도 건강한 할아버지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180에 120까지 치솟아 있었고 콩팥 기능 수치도 정상의 6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혈압성 신장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40년간 건강하다고 믿었던 찬물 습관이 실제로는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찬물이 몸에 닿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특히 콩팥으로 가는 혈관들이 꽉 조여지면서 혈류량이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콩팥이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혈압 상승입니다. 찬물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30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아진 혈압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킵니다. 매일 아침 이런 충격을 받은 콩팥은 조금씩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71세 김인숙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새벽 찬물로 세수하고 냉수 마찰을 했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감기도 덜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더니 최근에는 발목이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찬물의 또 다른 위험은 혈관 경주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반복 노출되면 혈관벽이 두껍고 딱딱해집니다. 탄력을 잃은 혈관은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콩팥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혈관이 경직되면 이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성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데 여기에 찬물 충격까지 더해지면 혈관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67세 박영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찬물 샤워를 하다가 어느 날 샤워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찬물이 콩팥에 미치는 또 다른 악영향은 염증 반응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스트레스가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콩팥 조직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섬유화를 촉진합니다. 한번 섬유화된 콩팥 조직은 절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73세 이명자 할머니는 여름에도 찬물로 세수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겨울철에는 더욱 차가운 물을 사용했습니다.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갑자기 수혈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급성심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찬물과 약물의 상호작용이에요. 70세 정기호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도 찬물 샤워를 계속했습니다. 약으로 혈압을 낮춰놓았는데 찬물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콩팥에 이중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혈압약의 용량을 계속 늘려야 했고 콩팥 기능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건강한 아침 세수와 샤워를 위해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의 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정도 온도의 물은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서 온도 차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찬물이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콩팥을 망가뜨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도 충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콩팥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은 바로 격렬한 운동입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콩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76세 장만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등산을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짐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고 본인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갑자기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검사를 받아보니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이었습니다.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근육이 녹아서 그 찌꺼기들이 콩팥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즉시 투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린 셈이었습니다. 아침 운동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밤사이 8시간 동안 수분 섭취가 없어서 몸이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탈수가 더욱 심해집니다. 탈수된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해져서 콩팥으로 가는 혈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근육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크레아틴 키나제와 미오글로빈 같은 물질들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탈수 상태에서 대량으로 나오면 콩팥을 막아버립니다. 특히 미오글로빈은 콩팥 필터를 직접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72세 김순덕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름철 무더위에도 같은 강도로 운동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탈수와 함께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침 운동의 또 다른 위험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아침 시간대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높습니다. 여기에 격렬한 운동까지 더해지면 코르티솔이 정상의 10배까지 치솟습니다. 과도한 코르티솔은 콩팥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다고 진통제를 먹고 운동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74세 박종선 할아버지는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하고 아침마다 헬스장에서 운동했습니다. 진통제와 운동이 합쳐지면서 콩팥에 이중 타격을 주었습니다. 6개월 만에 콩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침 운동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이 근력 운동입니다. 68세 이철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몸을 되찾겠다고 아침마다 무거운 덤벨 운동을 했습니다. 혈압이 순간적으로 200까지 올라가면서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후에는 항상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운동 중 부족한 수분 공급입니다. 69세 정영수 할아버지는 운동 중에 물을 마시면 속이 거북하다고 해서 운동 후에만 물을 마셨습니다. 1시간 동안 탈수 상태로 운동하면서 콩팥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결국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하는 아침 운동도 매우 위험합니다. 71세 한기수 할아버지는 사우나에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했는데 고온과 운동이 합쳐지면서 극심한 탈수가 왔습니다.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급성 심부전 상태였습니다. 안전한 아침 운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운동 30분 전에는 최소 500ml 물을 마시고 운동 중에도 15분마다 한 모금씩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운동 강도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가 적당합니다. 콩팥을 지키면서 건강도 챙기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네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아침 습관은 바로 잘못된 약물 복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약을 드시거나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드시는데 이것이 콩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78세 오병철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으로 총 8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과 함께 모든 약을 한 번에 다 드셨습니다. 의사가 아침에 드시라고 했으니까 가장 빨리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서서히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약물성 신장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먹은 약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린 셈이었습니다. 특히
공복에 복용한 진통제와 혈압약이 콩팥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공복 상태에서의 진통제 복용입니다. 73세 석음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관절이 아프다고 일어나자마자 수용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30년간 이런 습관을 유지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온몸이 붓고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진통제 성분이 콩팥 혈관을 수축시키고 필터 기능을 마비시켰던 겁니다. 공복에 약을 먹으면 흡수 속도가 빨라져서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콩팥은 높은 농도의 약물을 처리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이뇨제 혈압약 진통제는 공복 복용 시 콩팥 독성이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75세 김대수 할아버지는 혈압약, 당뇨약, 혈전요원제, 위장약까지 총 6가지를 매일 아침 동시에 복용했습니다. 각각은 안전한 용량이었지만 함께 먹으면서 예상하지 못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콩팥에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급성 신부전이 왔습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특히 AC 역제제나 이뇨제를 공복에 먹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70세 이현주 할머니는 아침 공복에 이뇨제를 20년간 복용했는데 콩팥에서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만성 콩팥병이 발생했습니다. 약으로 혈압은 조절됐지만 콩팥은 망가진 셈이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72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콩팥에 좋다는 각종 건강식품을 아침마다 10여 가지씩 드셨습니다. 천연 성분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에는 성분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서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방 건강식품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74세 조순의 할머니는 신장에 좋다는 한약재 분말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셨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아리스트로키아산 때문에 콩팥이 섬유화되었습니다. 자연 성분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약물 복용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69세 최병석 할아버지는 모든 약을 새벽 5시에 드시고 7시에 아침을 드셨습니다. 공복 상태로 2시간을 버티면서 약물 온도가 최고치에 달할 때까지 콩팥이 독성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10년간 지속되면서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진통제와 함께 복용하는 위장보호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1세 한복순 할머니는 진통제로 인한 위장 장애를 막으려고 제산제를 함께 복용했는데 이 조합이 콩팥에서 결석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약물의 용량도 나이에 따라 조절되어야 합니다. 68세 정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와 같은 용량의 약을 계속 복용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 콩팥에 축적되었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나이에 따라 독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약물 복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셔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과 함께 복용하고 여러 가지 약을 드실 때는 30분 간격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식품은 약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약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약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네 가지 주요 습관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추가 위험 요소들이 더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알려주면 환자들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의료진들도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위험은 아침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보시는데 이게 콩팥에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67세 김철민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침대에 누워서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첫 소변을 보는 시간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스마트폰에 집중하다 보면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소변이 마려워도 뉴스나 영상을 다 보고 나서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을 참는 것은 콩팥에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 담배입니다. 70세 장기훈 할아버지는 50년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 한 대를 피운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합니다. 특히 아침에 피우는 담배는 밤새 농축된 독소와 합쳐져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 스트레스입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서두르고 화내고 짜증내는 것도 콩팥에 악영향을 줍니다. 73세 이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자들 등교 준비시키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만성 스트레스가 콩팥 기능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번째는 급하게 먹는 아침 식사입니다.
75세 박동호 할아버지는 시간에 쫓겨 아침을 5분 만에 후딱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를 처리하느라 콩팥이 무리하게 됩니다. 5번째는 아침 음주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며 아침에 약주 한 잔씩 드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빈속에 들어간 알코올이 콩팥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6번째는 아침에 하는 무리한 집안일입니다. 72세 최명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마당 청소부터 빨래까지 무리하게 집안일을 했는데 과로가 콩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위험 요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입니다. 콩팥은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물리적 스트레스든 정신적 스트레스든 모두 콩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생활습관 요소들보다는 약물 치료에만 집중합니다. 환자들이 생활습관을 바꿔서 건강해지면 병원에 올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이런 아침 습관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콩팥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것 같아도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충격적이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망가진 콩팥은 회복이 불가능할까요? 절망하지 마세요. 실제로 아침 습관만 바꿔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79세 김정호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콩팥 기능이 정상의 25%까지 떨어져서 투석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4.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정호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화장실부터 갔습니다. 둘째로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세수했습니다. 셋째로 격렬한 등산 대신 가벼운 산책으로 바꿨습니다. 넷째로 모든 약은 식후 1시간 후에 나누어 복용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4.1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3.5가 되었고 1년 후에는 2.9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사도 믿기 어렵다며 깜짝 놀랐습니다. 투석을 해야 할 상황에서 정상에 가까운 수치로 회복한 것입니다. 74세의 조영순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담배 음료가 심해서 소변을 거품 투성이었는데 아침에 소변 참지 않기, 찬물 피하기, 약물 복용 시간 조절하기 이 3가지만 바꿨습니다. 6개월 만에 담배 음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회복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갔습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지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첫 30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의 선택이 하루 종일 콩팥 상태를 좌우합니다. 77세 이봉수의 헌합치는 이 황금 시간 30분을 콩팥 회복 시간으로 정하고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5분간 심호흡하기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팥은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올바른 습관으로 돌아가면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발휘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올바른 아침 습관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셔야 할 4가지 핵심 수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화장실에 가세요. 소변을 절대 참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둘째, 찬물 세수와 샤워는 피하세요. 미지근한 36도에서 38도 물을 사용하세요. 혈관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격렬 아침 운동은 금물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로 충분합니다. 운동 전후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넷째, 약물은 반드시 식후에 복용하세요. 공복 복용은 콩팥에 독이 됩니다.
여러 약물을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누어 드세요.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콩팥은 건강하게 오래갈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콩팥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